6기부터 추진해온 현대자동차 광주 투자가 기대했던 것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걸림돌인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홍수를 막기 위해 만들어 놓은 수문 자동장치가 지난 주말 폭우 때 작동하지 않아서 농경지 침수 피해를 키웠습니다. 세월호가 외부 힘으로 침몰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실험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교차로에서 119 구급차와 승합차가 충돌해 90대 응급 환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누가 신호를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현대자동차가 광주에 투자한다는 소식은 이미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 협상이 조금 꼬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민선 7기에 가장 먼저 해결할 현안으로 현대차의 투자 문제를 꼽았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꼬인 걸까요? 먼저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6기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 그 핵심이 될 제조업 기반이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합작으로 만드는 완성차 공장입니다. 바통을 넘겨받은 이용섭 신임시장은 취임하기 전부터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뛰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당선인 신분으로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정태호 일자리 수석을 직접 만나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와의 투자 협약식이 한 차례 무산된 이후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이익에 부합해야 되고 훗날 말썽이 없어야 되고 이런 걸 잘 조정해서 사업적 빨리 되도록 하고요. 지방자치단체와 대기업이 1, 2대 주주로 참여하는 합작법인의 설립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만큼 합작법인 이사회 구성과 경영 책임 범위 등을 놓고 광주시와 현대차의 삿바 싸움이 진행 중입니다. 총 자본금 7천억 원 가운데 현대차가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 지분은 19%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광주시가 투자하거나 제3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광주시로서는 투자 적정성과 혹시 모를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차는 노조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광주에서 위탁 생산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현대차 노조는 광주시와 투자 협약을 진행할 경우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혀 노조 반발이 막판까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합작법인의 시민혈세가 투입되는 데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와 광주시 의회의 동의 절차도 민선 7기 광주시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불과 보름 전만 해도 투자가 성사된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상황이 만만치 않군요. 정영욱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19일에 광주시와 현대차가 투자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취소했잖아요. 네네.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 막판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동안 이 사업은 핵심 실무자 중심으로 추진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법률적 검토 등 미미한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에는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죠. 게다가 상대는 협상의 달인인 현대차입니다. 그래서 광주시는 사후에 말썽이 없도록 대형 로펌의 법률 자문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네. 광주시는 이제 민선 7기가 시작된 만큼 가급적 빨리 이 일을 추진하겠다며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법률적으로도 검토할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핵심 쟁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가장 큰 쟁점은 광주시가 투자의 주체로서 적법하냐는 겁니다. 공공기관인 광주시가 대주주가 돼서 기업을 운영한다는 게 말썽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고민 끝에 내놓은 방식이 간접 투자 방식입니다. 네.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광주시 대신 전면에 내세워 경영을 책임지게 하는 건데 현재 이에 대한 법률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또 사업의 지속성 여부도 쟁점입니다. 알려진 대로라면 연간 10만 대의 경차 SUV가 생산되는데 이게 시장에서 잘 팔릴지 몇 대를 생산해야 라인이 유지가 될지가 관건입니다. 네. 이게 불확실하다는 거죠. 수요를 잘못 예측하면 바로 손해로 이어지고 이 경우에 광주시는 예산을 낭비하게 되겠죠.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노사민정의 대타협을 기본 전제로 하는데 앞선 리포트 보면 현대차 노조는 투자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던데 이 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 현대차 노조는 투자가 현실화되면 사측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주시에게도 가볍게 볼 일은 아닌데요. 네. 광주시와 노동계 역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하면 보통 4천만 원의 임금 수준을 얘기하는데 광주시는 이게 평균 임금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 초임이 이보다 낮은 선이라고 보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더 많아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려면 노동계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적정 임금과 노사 책임 경영에 대한 노사민정 대타협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일자리 문제는 광주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현 정부도 광주형 일자리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 차원의 지원은 없습니까? 네, 아직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지원책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일자리 창출이 국정 최우선 과제인 문재인 정부 역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정부의 고용 지표가 매우 악화돼 있죠. 따라서 현대차와의 투자 협약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가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라고 있는 눈치입니다. 이용섭 시장 역시 청와대 경제라인을 만나서 협조를 구한 것도 이 같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네. 또 민주당 지도부 역시 광주형 일자리의 전망이 밝다며 치켜세우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정부나 여당은 투자가 얼른 성사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영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의 공론화 방식을 놓고 민선 7기가 시작되자마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어제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신고리 원전과 같은 공론화 방식은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발언을 놓고 정의당 광주시당은 선거 전과 선거 후의 모습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며 후보 시절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사람 중심 미래교통 시민 모임도 후보 때는 공론화 후에 결정하겠다고 자필로 서명까지 해놓고 이 시장이 독단적인 결정을 예고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요즘은 재난에 대비한 시설도 자동화되는 추세입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투자를 더 하는 건데요. 그런데 정작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시설도 무용지물입니다. 지난 주말 폭우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열려 있어야 할 수문이 거의 막혀 있습니다. 차오른 물이 수위를 견디지 못하고 수문 위로 넘쳐납니다. 지난 주말 순천에 300mm 가까운 폭우가 내려 하천이 범람한 겁니다. 이 때문에 농경지가 물에 잠기면서 농번기에 접어든 주민들이 애를 태웠습니다. 보다 못한 주민은 설비에 문제가 있다며 순천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지난 2016년 새로 설치한 자동 설비가 제때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갑자기 물이 막 양어장 물이 불어나길래 제가 뭔 일이고 해서 여기를 와보니까 수문이 닫혀져 가지고 수문을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주민은 또 설비 관리가 평소에도 이루어지지 않아 폭우 발생 시 피해를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막대한 세금을 들여 수위 조절을 위해 설치된 이 장치는 보시는 것처럼 관리가 안 되고 방치돼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전기가 끊기면서 설비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류되면은 자동으로 닫히고 또 고산점 물을 배제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 매뉴얼화해서 주암면하고 긴급하게 체계를 구축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후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잦은 여름철. 많은 혈세를 들여 만든 홍수관리 시설이 자치단체의 안일한 관리 체계로 중요한 시기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서 아까운 세금만 낭비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세월호가 외부 힘 때문에 침몰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지난주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실험이 미완성으로 끝났습니다. 과적 등의 다른 이유로는 침몰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선체조사위원회 활동은 다음 달에 끝납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세월호를 타각 5도에서 한계치를 넘어선 40도까지 다양하게 돌려봐도 알려진 속력 17.5노트에서 조류를 감안한 19노트로 올려도 갑판과 내부에 실린 화물의 움직임과 무게중심을 모두 적용해봐도 익히 알려진 J자 모양 항적 그대로 모형이 회전하거나 침몰하는 일은 재현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확률이 도대체 몇 프로나 되겠느냐. 아무리 우연히 겹쳐서 대형 참사가 난다. 이건 그래서 세월호 좌현에 외부 힘을 가해보는 외력 시험이 실시됐지만 결과는 마찬가지. 해양연구소 마린 측은 외력 없이도 일부 유사한 항적을 찾았다는 입장이지만
세월호가 급격히 회전한 각도나 기울기는 여전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To explain this extreme high rate of turn, and this extreme high rate of turn, according to us, is not realistic. 외력의 종류와 세기 등을 알지 못한 채 이뤄진 시험은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외력 가능성을 포함해 AIS 항적대로 침몰 상황을 구현해내는 시험이 3차례나 실시됐지만 항적의 오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That there can be errors also in the AIS data and some noisy signals in AIS. So we always have to be careful with AIS data. 다음 달 활동이 종료되는 세월호 선체조사위는 오는 14일 실험 결과를 포함한 그동안의 조사 내용을 유가족들에게 먼저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교차로에서 119 구급차와 승합차가 충돌해 90대 응급환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승합차와 구급차 운전자 가운데 누가 신호를 위반했는지 분석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정밀 감정하기로 하는 한편 호흡곤란으로 이송되던 중에 숨진 91살 김모 할머니의 사인을 밝히려고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구급차와 소방차는 긴급 상황 때 신호나 속도를 위반하는 게 허용되지만 교통사고의 책임까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자원봉사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지지하는 예비후보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 응답자들에게 연령을 허위로 응답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자원봉사자 43살 A씨를 구속 기소하고 37살 B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광주시 의회가 오는 9일 8대 의회 첫 임시회를 열어 전반기 2년 동안 의회를 이끌 의장과 함께 부의장 2명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현재 거론되는 의장 후보로는 김동찬, 반재신, 김용집 의원 3명이고 모두 재선의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2명을 선출하는 부의장 선거의 경우 민주당에서는 3명의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 유일한 야당 의원인 정의당 의원도 도전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각 지방의회가 의장단 선출 등 원 구성을 시작한 가운데 민중당 광주시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무기로 권력을 나눠먹는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민중당은 대부분의 의회에서 민주당이 소수정당과의 아무런 협의 없이 의회 밖에서 자체적으로 의장단을 선출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일부 당원들이 지역위원장의 운영 방식에 반발하며 규탄 거리 집회를 가졌습니다. 광주 광산갑 일부 당원들은 이용빈 지역위원장이 운영하는 병원 건물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독선적이고 패권적인 당 운영 방식을 즉각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빈 위원장 측은 이번 집회는 지역위원장 선거에서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현 위원장을 흠집내려는 의도라고 반박했습니다. 광주시가 일하는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소액 단기 저축을 지원하는 청년 비상금 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청년 비상금 통장은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10달 동안 저축하면 시가 100만 원을 더해 200만 원을 마련해주는 사업으로 청년 소액 대출이 부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참여 대상은 광주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근로청년으로 세전 근로소득이 60만 2천 원 이상, 167만 2,105원 이하의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남대와 광주 북구, 광주도시공사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전남대 인근의 캠퍼스타운 조성을 추진합니다. 세 기관은 중흥동 일대에 22만 제곱미터 규모로 창업지원 공간과 주민 거점시설, 기숙사 등이 포함된 캠퍼스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하자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남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캠퍼스타운을 조성하기로 하고 오는 6일쯤 국토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대학생과 직능단체 회원들이 농촌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는 2018 농촌 재능나눔 캠프가 장성군 황룡면 일대에서 시작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마련한 올해 재능 나눔 캠프에는 대학생과 직능 봉사단체에서 22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3박 4일 동안 집 고치기와 의료 봉사, 가족 사진 찍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칩니다. 국제 그린카 전시회와 로봇 박람회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오는 5일부터 사흘간 열립니다. 광주시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첨단 기술과 트렌드 변화, 로봇 기술을 관람할 수 있는 종합 전시회로 30여 개 나라가 참여합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러시아 월드컵 16강전에서 일본이 2골을 먼저 넣고도 벨기에에 역전패했습니다. 예선 마지막 경기에선 노골적인 볼 돌리기로 비난을 받았지만 정면 승부를 택한 오늘은 졌지만 박수를 받았습니다. 정준희 기자입니다. FIFA 랭킹 3위와 61위의 대결. 하지만 흐름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후반 2분, 일본의